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브라이튼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우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수비수인 에스투피난과 그리고 루이스 덩크 그리고 이제 솔리마치 등 지금 수비와 윙어진에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좀 전력 누수가 많은 그런 브라이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필드 역시 일단 좀 기존 전력들의 그런 결장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몇몇 주전 선수들이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력 누수가 많이 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라인업도 굉장히 좀 기존에 비해서 많이 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 누수를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주전 선수들을 많이 기용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원정 경기를 뛰었죠. 네. 그리고 이제 3일도 안 돼서 바로 이제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이제 경기를 뛰어야 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는 다소 열세일 수 있다. 네, 요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긴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아이고 아바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어서 가 보면은 네. 제가 분석은 이제 제가 이제 정해놓은 경기 중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테니까 네 그냥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은 뭐 에스턴 빌라 경기도 이제 뒤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긴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연패를 끊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번 시즌 이제 리그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흐름 전환을 한 그런 지금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브라이튼이 좀 더 이제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지금 최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많이 저하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일 전에 이제 네덜란드 원정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좀 체력적으로 더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체력적인 이슈까지 고려를 했을 때 현 상황에서 약간 세필드 상대로 좀 대승까지 장담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 상황에서 솔직히 브라이튼 마인승은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브라이튼 뭐 마인승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세필드 2.5 프랜승이 조금 더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2.5 프랜승 볼게요. 그리고 이제 3.5 기준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필드 유나이티드 2.5 프랜승, 아무로 어누바로는 3.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이제 풀럼. 자, 우선 이제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지금 결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알크마르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는 지금 5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 홈에서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스톤 빌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주전들도 관리도 좀 잘한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풀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풀럼한테는 좀 약간 공격에서는 좀 기대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홈에서 공격이 좋은 그런 빌라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빌라도 이제 아무래도 홈에서 이제 평소에 해온 것처럼 약간 침투 플레이나 좀 측면 전개를 통해서 좀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라가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좀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홈이점까지 생각했을 때는 빌라가 좀 우세할 것으로 보지만, 아무래도 일단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뛴 직후라서 좀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풀럼이 생각보다 좀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다소 힘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라 사이드, 네, 에스턴 빌라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 한번 핵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턴 빌라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핵무. 자, 이렇게 이제 빌라와 이제 풀럼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네, 아이고 네, 참고가 되셨으면은 네, 다행이네요. 네, 이거 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바라님. 자, 네, 아무튼 계속 네,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벤치렐,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지금 추쿠메카, 그리고 지금 공격진의 브루어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현재 지금 스톤스 정도만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그런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네요. 이거 한번 네, 기록을 해드리고, 자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브렌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0 패배를 당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를 전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네. 일단 뭐 득점력도 좋으면서 좀 수비까지 그런 안정적인 그런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죠. 강릉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첼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첼시가 직전 경기 뭐 토트넘 상대로 대승을 거뒀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가 이제 토트넘이 퇴장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첼시보다 많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토트넘 쪽에서 이제 수비 두 명이 퇴장 당한 후에야 첼시가 이제 유리하게 이제 경기를 이끌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지금 현재 한풀님 별풍선 50개 이거 감사합니다. 어쩌다 한 풀린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네, 쪽지 보내셨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네, 강등님, 적중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쪽지 받은 거 이제 확인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한번 좀 좋은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직전 경기 뭐 토트넘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고 해도 이제 토트넘에서 좀 퇴장 선수가 나와야 김구스님 이제 별풍선 네,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김구수님께 또 이제 빨리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구수님. 네, 잠시만요. 네, 구수님께도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가 뭐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이제 대승을 거뒀다고 해도 이제 토트넘이 퇴장 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봤을 때 현재 지금 첼시의 폼이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은 거를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좀 첼시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첼시가 이제 전부 맨시티한테 졌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맨시티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맨시티 승. 그리고 요거는 뭐 2.5 기준은 네, 오버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시티 승의 2.5 기준 오버. 자, 일단 이렇게 이제 EPL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르셀로나 대 이제 알라베스.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비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더용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더용이 이번 경기에 좀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 샤흐타르 상대로 좀 깨지면서 어느 정도 좀 최근 부쩍 좀 패배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이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 선수들이 거의 다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지금 그런 돌아온 그런 주축 선수들의 폼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 붕짜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쵸. 그리고 이제 일단 직전 뭐 챔스 경기에서도 뭐 샤흐타르 상대로 이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부진을 했고, 그러면서 또 공격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좀 돌아온 선수들의 그런 폼이 올라오기를 지금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에서 이제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리그 꼴찌인 알메리아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는 성공한 그런 알라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여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홈이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이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 알라베스의 좀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바르셀로나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가 지금 원정에서는 생각보다 좀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가 좀 좋은 팀들 상대로는 더더욱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붕짜짜붕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붕짜님, 구바리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구바리 21님 네, 별풍선 보내드리도록 50개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붕짜님, 이제 구바리님. 네, 일단은 이제 해외 축구 조합분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이제 방금 두 분께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네,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계속 이어서 이제 가 보면은, 그래서 지금 알라베스가 어느 정도 좀 수비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쓰고, 그리고 공격을 전개한다고 해도 좀 롱볼로 찔러주는 식의 그런 플레이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적인 그런 공격 전개도 없는 편이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제 좀 수비가 좋다 보니까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 많이 저조했지만, 이제 홈에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도 이상할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도 지금 몇 경기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치렀다 보니까 슬슬 약간 좀 폼이 올라올 타이밍이긴 해요. 네, 그쵸. 이제 그게 완전히 언제 활성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바르셀로나가 많이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랑 이제 알라베스와는 좀 체급 차이도 크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홈팀인 바르셀로나가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바르셀로나 승. 네. 그리고 요거는 1엔디 기준은 네,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네. 바르셀로나 승에 마인승에 이제 3.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르셀로나와 이제 알라베스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이제 베티스. 자, 우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라모스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그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제 아스날 원정에서 경기를 뛰었고 이제 그 경기에서 2대0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패배도 패배인데 세비야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슈팅을 한 개밖에 못했을 정도로 공격에서 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좀 일방적으로 밀렸던 그런 네, 세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축구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오후 경기 추천표, 네, 오늘 그 짜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게 원래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라서 이제 해외 축구만 하시는데 혹시나 이제 좀 도움이 되실까봐 오후 경기 추천표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네, 한번 이제 봐서 네. 아하, 이거 감사합니다 구바리님. 아이고, 네,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번 이어가 보면은 이제 직전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상대로 이제 뭐 슈팅을 한 개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많이 밀렸어요. 네, 그만큼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컵 경기에서 승리한 걸 제외하면은 지금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지금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좀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레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양 팀의 좀 분위기는 좀 다소 상반되지 않았나 네, 싶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일단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 팀 다 좀 측면에서의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어느 정도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세비야도 좀 측면 위주로 좀 전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베티스 역시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 최근에 뭐 빌드업이나 안 그러면 이런 좀 전개 면에서는 지금 세비야보다는 베티스가 지금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경기를 유연하게 풀어갈 팀은 좀 베티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제 세비야가 베티스보다는 이제 하루 더 쉬었긴 했지만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른 베티스와 달리 이제 세비야는 영국까지 가서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금 베티스에 비해서는 뭐 크게 우세한 점은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승이 없는 세비야를 보기는 좀 많이 어렵고, 현재 지금 분위기가 경기력이 더 좋은 그런 베티스 사이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레알 베티스 프랜승, 그리고 네, 2.5 기준 요거는 네, 한번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베티스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네. 자, 이렇게 이제 라리가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경기 피오렌티나 대 이제 볼로냐. 자,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일정 때문에 이제 세르비아 원정을 다녀왔고, 이제 그 후 바로 돌아와서 이제 볼로냐와 경기를 좀 치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좀 다행인 점이 직전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경기를 이제 치렀기 때문에 주전들 관리는 좀 어느 정도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좀 아무튼 이런 그런 홈팀의 피오렌티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라치오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현재 지금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볼로냐의 기세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양 팀 다 볼 점유를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가 직전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아꼈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세르비아에서 오고 가는 그런 이동 거리 이런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볼로냐 선수들에 비해서 좀 더 피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컨디션적으로는 볼로냐 선수들에 비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현 상황에서 뭐 볼로냐는 뭐 2달 거의 넘게 지금 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피오렌티나에 비해서 좀 크게 밀릴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배당 대비했을 때는 볼로냐 사이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볼로냐 프랜스 그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 그리고 네 2.5 기준으로 요거는 언더사이드 네 저득점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피오렌티나와 이제 볼로냐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AS 로마. 자,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원정에서는 지금 연패 중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지금 4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원정에 비해 홈에서는 특히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라치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를 뛰러 이제 체코 원정을 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전 라인업을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슬라비아 프라 상대로 2대 0으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특히 공격 전개가 거의 안 됐던 로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온 그런 로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좀 참가 팀들과 달리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 거의 풀 주전을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원정 경기를 좀 뛰었다가 돌아왔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전들의 체력이 지금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세가 좋은 홈 라치오를 상대하기는 로마 입장에서 다소 버거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원정 로마의 그런 기대되지 않은 경기력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라치오가 유리한 그런 경기를 좀 치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라치오 프랜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네,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라치오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디비시 경기 폴렌남 대 이제 스파르타.
자, 우선 이제 폴렌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어느 정도 지금 스파르타에서 주요한 그런 지금 공격 자원인 사이트 코키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두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폴렌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홈에서 위트레이트와 이제 엑셀시오르를 연달아 잡으면서 이제 상세를 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수비가 좋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경기력이 뭐 지금 좋다고 보기도 많이 어려운 그런 폴렌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시즌 극초반과는 다르게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 지금 1무 2패로 지금 원정 경기에서의 그런 흐름 또한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스파르타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그래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양 팀 다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이제 스파르타와 달리 폴렌나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에서의 수비가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스파르타가 좀 측면 싸움에서 더 우위를 좀 더 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폴렌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정할 때가 많은데 그에 반해 좀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좋은 편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폴렌담에 비해서는 더더욱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스파르타가 이게 원정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스파르타 승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승패로 본다면 스파르타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 페노르트 대 이제 알크마르. 자, 우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에 반해 지금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라치오 상대로 지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홈에서 페노르트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정에 비해 좀 홈에서 경기력이 많이 좋은 그런 페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2-3일 전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소화하러 이제 잉글랜드 원정을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스톤 빌라 상대로 2대1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알크마르가 뭐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긴 한데 좀 더 중요한 게 직전 그런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이제 핵심 공격수인 파블리디스를 포함해 지금 뭐 드위트 등 어느 정도 지금 팀 내 핵심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좀 주전 선수들이 많이 열세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거의 다 좀 많이 출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원정 경기를 치르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와 이제 바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좀 많이 열세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탈리아 원정 경기를 뛰고 돌아왔긴 했지만 알크마르보다는 이틀을 더 쉬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는 페노르트가 좀 체력적으로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두 팀 다 기본적으로 볼 점유를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이제 양팀 다 좋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양팀 다 좀 침투 플레이가 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빠른 템포로 어느 정도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빠른 템포로 이제 흘러갈 경우에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뭐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아스톤 빌라 상대로 이제 홈 원정에서 이제 2번 연속 깨졌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중단된 경기긴 하지만 네이메온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지고 있었을 만큼 지금 현재 알크마르의 좀 폼이 좋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엑셀시오를 상대로도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좀 승리와는 지금 연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뭐 승이 없을 만큼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크게 열세일 수 있는 알크마르보다는 확실히 좀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페이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이노르트 사이드. 이제 2.5 기준은 이건 다득점 사이드, 네, 오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페이노르트 승에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네, LADPC 경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3개 정도 살펴보고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뭐 레버쿠젠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나폴리와의 챔스 경기에서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좀 공격에서 나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그리고 이게 과연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아직 장담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레버쿠젠 승에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까지 보고, 네, 이거는 뭐 3.5 기준은 네,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A 경기 우디네세 대 이제 아탈란타. 이거는 이제 굳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승, 그리고 이건 고배당으로는 햄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왕 한 경기 클레르몽 대 이제 로리앙. 네, 요거는 네, 로리앙 팬승의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분석 방송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